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겁니까?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음식 맛없다고 한 게 뭐 그리 큰 죄라도 돼요? 당신들 서비스 정신은 바닥이구먼. 아주머니, 지금 장난하는 거요? 국 한 그릇 푸는데 세워라 내워라 걸립니까? 당신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나 기다려야 하는지 안 보여요? 눈이 있으면 좀 보라고. 뭐, 몸이 안 좋아? 그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아프긴 뭐가 아파? 꾀병 부리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해. 하기야 뭐, 당신처럼 능력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이런 하찮은 식당 일 말고 더 있겠소? 젊어서 뭘 하고 살았길래 이 나이 먹도록 남이 먹다 버린 음식 찌꺼기나 치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소. 아, 자식은 제대로 된 인간으로 키웠는지 모르겠네. 당신 같은 엄마 밑에서 뭘 보고 배웠을지 안 봐도 훤하지만.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최고급 오피스텔, 그 꼭대기층에 가까운 곳에서 강민준 대리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소리 대신 정해진 시간에 맞춰 부드러운 음성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그의 기상을 도왔지요. 침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이제 막 깨어나는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32, 대기업 JQ 그룹 전략기획팀 대리. 남들이 선망하는 삶의 정점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은 매일 아침 그에게 달콤한 활력소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의 일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맞춤 제작한 이탈리아산 원두로 내린 모닝커피,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건강식, 그리고 1시간가량 이어지는 고강도 홈트레이닝. 거울 앞에 선 그는 흐트러짐 없는 자신의 모습에 흡족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헤어스타일, 최고급 원단으로 지은 슈트, 그리고 손목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스위스 명품 시계까지. 이 모든 것이 강민준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출근을 위해 나서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는 복도 청소를 하고 있던 중년의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여성은 정중하게 목례를 건넸으나 민주는 가벼운 눈짓조차 보내지 않은 채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세계에서 청소 노동자 같은 이들은 배경처럼 존재하는, 굳이 인식할 필요가 없는 부류였으니까요. 이런 사소한 순간들에서 그의 비틀린 시선과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오만한 성정이 여실히 드러나곤 했습니다. JQ그룹 본사 건물은 그의 자부심을 더욱 고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세련되고 웅장한 로비를 지나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25층 전략기획팀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늘 당당했죠. 팀 내에서도 그의 능력은 인정받는 편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력과 뛰어난 기획력은 그를 최연소 팀장 후보로 거론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 그의 평판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 낮은 학벌이나 실적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죠. 강 대리, 오늘 점심은 팀 회식인데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하고 오후 회의 준비하세. 오전 업무가 한창일 무렵 박 팀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준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습니다. 구내식당이라니. 그가 가장 혐오하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곳이었지만 그는 그곳의 음식을 값싼 노동자들이나 먹는 끼니 정도로 치부하곤 했지요. 질 좋은 재료는커녕 영양 밸런스도 엉망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팀장님, 구내식당 말고요. 근처 파인 다이닝 예약해뒀습니다. 팀원들 사기 진작도 될 겸. 됐네. 오늘은 시간 없어. 빨리 먹고 들어와야 하니 군소리 말고 따르게. 박 팀장의 단호한 말에 민주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불만이 들끓었죠.
내 귀한 시간을 저런 곳에서 낭비해야 하다니.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마지못해 동료들을 따라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넓고 소란스러운 공간, 길게 늘어선 배식줄, 그리고 그가 경멸하는 값싼 음식 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의 신경을 거슬렀습니다. 이런 걸 돈 주고 먹느니 차라리 굶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배식대 앞에서 그는 들릴 듯 말 듯 혼잣말로 불평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김 대리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민준의 표정은 풀릴 줄 몰랐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식판에 음식을 담았지만 대부분을 깨작거리다 남기고 말았습니다. 주변에서 식사하는 다른 부서 직원들의 평범한 모습조차 그의 눈에는 한심하게 비칠 뿐이었습니다. 저렇게 살아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텐데. 그는 속으로 그들을 재단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퇴근 후 민주는 언제 그랬냐는 듯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는 미리 예약해둔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죠. 그곳에는 그의 여자친구 이지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팀에 다니는 지은은 밝고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민준이 평소 어울리는 부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그녀의 순수하고 긍정적인 매력에 끌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지은의 소박한 배경이 자신의 완벽한 그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계산적인 생각도 자리하고 있었지요. 민준 씨,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지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언제 구내식당에서 불쾌감을 표출했냐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그냥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우리 지은이 보니까 피로가 싹 가시는데? 그는 지은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은은 그의 말에 금세 환한 미소를 되찾았죠. 오늘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요즘 자꾸 민준 씨 이야기만 한다고 놀리시는 거 있죠. 언제 한번 정식으로 인사시켜 드려야 하는데. 그러게. 장모님께 점수 따려면 지금부터 잘 보여야겠네. 민주는 가볍게 농담을 던졌지만 속으로는 지은의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관계 유지를 위한 의례적인 관심 표명일 뿐이었죠. 지은의 평범하고 소박한 가정 환경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화려한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기에는 여러모로 조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지은을 바래다 주는 길, 그는 자신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 그녀를 들이는 것은 아직 내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다시 한번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만족하며 내일의 또 다른 성공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의 불쾌했던 기억 따위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새벽 4시 반, 아직 도시의 대부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오순자 여사의 하루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딸 지은이 아침에 먹을 북엇국을 끓이고 몇 가지 밑반찬을 챙겼습니다. 홀로 딸을 키워오며 몸에 밴 부지런함이었죠. 고등학생 시절 남편을 여의고 식당 일부터 공장,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을 때 순자 씨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이제 딸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JQ 그룹 구내식당의 조리원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째였습니다. JQ 그룹 구내식당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순자 씨는 동료 조리원들과 함께 수백 명분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곧이어 점심 식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죠. 고된 일이었지만 직원들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 오늘 콩나물국 간이 아주 그냥 끝내줘요. 젊은 영양사가 엄지를 치켜 세우자 순자 씨는 주름진 눈가에 웃음을 가득 담고 우리 직원들 든든하게 먹고 일해야지, 하며 손을 바삐 놀렸습니다. 그녀는 구내식당의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치 않고 동료들의 어려움을 먼저 나서서 돕는 그녀의 따뜻함에 모두가 의지하곤 했습니다. 그날 점심 강민준 대리는 박 팀장의 지시에 따라 마지못해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도시락을 주문하거나 외부 식당을 이용했겠지만 오늘은 중요한 오후 회의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명분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구내식당의 모든 것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특히 오늘따라 길게 늘어선 배식줄은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 했죠. 드디어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메인 반찬 중 하나는 계란말이였습니다. 민주는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기도 전에 계란말이 한 조각을 유심히 뜯어보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배식대로 성큼성큼 다시 걸어갔습니다. 마침 추가 배식을 위해 나와 있던 순자 씨의 바로 앞에서였죠. 아주머니, 이거 좀 보시오. 민주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순자 씨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네, 손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순자 씨는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로 그를 대하려 애썼습니다. 이게 지금 계란말이라고 만든 겁니까? 내가 보기엔 계란 껍데기 몇 개랑 멀건 계란물을 대충 섞어서 부친 것 같은데. 이런 걸 음식이라고 내놓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컸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집중되었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계란말이는 정성껏 부쳐낸 것이었고 다른 직원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손님,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입니다. 혹시 입맛에 맞지 않으셨다면 다른 반찬을 더 드릴까요? 순자 씨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쉽게 꺾이지 않을 단단함이 배어 있었죠.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태도가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겁니까?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음식 맛없다고 한 게 뭐 그리 큰 죄라도 돼요. 당신들 서비스 정신은 바닥이구먼. 그는 식판을 배식대에 거의 내던지듯 올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몇몇 조각난 계란말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변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민준을 말리려 했지만 그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순자 씨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조용히 치웠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모멸감으로 일렁였습니다. 강민주는 그런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 쏘아보고는 뒤돌아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한없이 오만하고 냉정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퇴근 후에도 낮의 일이 좀처럼 잊히지 않았습니다. 딸 지은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은은 조잘조잘 남자친구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엄마, 민준 씨가 글쎄 내가 좋아하는 작가 신간 나왔다고
그걸 또 어떻게 구해서 선물해줬지 뭐야. 정말 세심하지 않아? 순자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딸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말하는 그 세심한 민준 씨가 낮에 자신에게 그런 모욕을 준 인물과 동일인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딸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 그녀는 내일도 어김없이 그곳으로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밤늦도록 뒤척이던 순자 씨는 내일은 부디 아무 일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힘겹게 눈을 감았습니다. 강민준 대리의 구내식당에서의 첫 번째 모욕 사건 이후 며칠간은 비교적 잠잠하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죠. 그는 그날 오순자 여사가 감히 자신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의 편협한 자존심은 곧이어 더 잔인한 방식으로 순자 씨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고르듯 점심시간마다 구내식당에서 순자 씨의 작은 실수나 허점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국이 조금 싱겁다며 이건 국이 아니라 맹물이다. 당신 미각이라는 게 있긴 한 거요? 라며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었고 또 다른 날은 배식받은 김치에서 머리카락 한 올이 나왔다며 식당 전체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위생관념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음식을 만든다고. 당장 책임자 불러오지 못해. 그의 고함에 순자 씨는 물론 다른 조리원들과 영양사까지 달려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매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순자 씨는 묵묵히 사과하고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문드러지는 자존심과 깊은 상처를 홀로 감내해야 했죠.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점점 깊어졌고 밤에는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한때는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휴식 시간에도 말수가 급격히 줄어 그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바로 그 무렵 딸 지은은 남자친구 민준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준은 지은 앞에서 한없이 다정하고 능력 있는 남자친구였으니까요. 지은은 그런 민준을 엄마에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주말에 엄마와 함께 장을 보러 갔을 때 지은은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엄마, 민준 씨가 이번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발표도 엄청 잘하고 상사들도 다 민준 씨만 찾는데 나중에 엄마도 한번 보면 얼마나 듬직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순자 씨는 딸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지은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니 엄마도 궁금한 애라며 힘겹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지만 그 행복의 한가운데에 자신을 괴롭히는 인물이 있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민준의 악행은 점점 더 대담하고 교묘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순자 씨가 담당하는 배식 코너에만 일부러 줄을 서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사소한 것, 예를 들어 국을 푸는 국자의 각도나 반찬을 담는 순서까지 트집을 잡으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아주머니는 손이 왜 그렇게 느려 터졌소? 다른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이시오? 반찬 좀 똑바로 담아. 흘리지 말고. 그의 날선 목소리는 매일같이 구내식당에 울려 퍼졌고 순자 씨는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민준이 일부러 순자 씨 앞에서 식판을 떨어뜨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뜨거운 국과 반찬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순자 씨는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주는 오히려 큰 소리로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 지나가는 것도 못 보고 음식을 그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는 거냐고 라며 적반하장 격으로 화를 냈습니다. 주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직원들이 강 대리님, 그건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요 라며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민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저 아줌마 평소 행실도 모르면서. 그 일 이후 순자 씨는 며칠 동안 몸져 누웠습니다. 단순한 몸살 감기라고 지은에게는 둘러댔지만 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죠. 지은은 엄마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엄마, 혹시 회사에서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거야? 나한테 말해줘, 응? 순자 씨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며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숨길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딸에게만큼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대리의 도를 넘는 행동은 이제 JQ그룹 구내식당을 넘어 회사 내 다른 부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이야깃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반복되는 그의 고성과 특정 조리원에 대한 집요한 괴롭힘은 목격자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젊은 사원들 사이에서는 익명 게시판이나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민준의 만행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강 대리 또 그 식당 아주머니한테 진상 부리더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봤는데 그 아주머니 거의 울기 직전이시던데. 강 대리 그 인간 사이코패스 아니야? 저러다 저 아주머니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몰라. 누가 좀 어떻게 못하나? 동정론과 함께 민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대부분은 그의 권위와 악랄함에 눌려 직접 나서지 못하고 방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몇몇 양심 있는 직원들은 순자 씨에게 몰래 다가가 아주머니 힘내세요. 저희가 다 보고 있어요 라며 작은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관심조차 순자 씨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죠. 박 팀장 역시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구내식당에서의 소란이 이제는 팀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심지어 회사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전에 넌지시 건네던 주의와는 달리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엄중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강 대리, 자네 구내식당에서의 행동, 더는 묵과하기 어렵네. 박 팀장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특정 직원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품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한다는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되었어.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야. 민주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특유의 오만한 표정으로 받아쳤습니다. 팀장님, 제가 언제 괴롭힘을 가했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단지 정당한 고객으로서 서비스 개선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가지고 왜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까? 정당한 요구? 자네가 사용한 언어나 태도가 과연 정당했다고 생각하나? 회사 전체에 자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파다해. 이번이 마지막 경고일세. 한 번만 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정식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밖에 없어. 박 팀장의 단호한 경고에도
민주는 속으로 별것도 아닌 일로 호들갑은이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박 팀장의 경고 역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잔소리 정도로 여겼습니다. 한편 이지은은 최근 들어 부쩍 수척해지고 말수가 줄어든 엄마 순자 씨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소 밝고 긍정적이던 엄마가 아니었죠. 혹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건강이 정말 안 좋아진 건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은은 민준과 통화하며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 씨,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엄마 회사 근처에서 같이 점심 한번 안 할래요? 엄마가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은데 민준 씨 회사 구내식당도 궁금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구내식당이라니 그곳에서 지은과 순자 씨가 마주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말을 둘러댔습니다. 지은아, 우리 회사 구내식당은 정말 맛이 없어. 너 같은 미식가가 먹을 만한 수준이 아니야. 게다가 점심시간에는 얼마나 복잡하고 정신없는지 몰라. 차라리 내가 주말에 장모님 모시고 정말 근사한 곳으로 한번 가자. 응? 그의 과장된 몸짓과 황급한 변명에 지은은 살짝 고개를 갸웃했지만 평소 자신을 끔찍이 아껴주는 민준이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하지만 민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후였습니다. 순자 씨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잦은 불면증으로 낮에도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고 입맛을 잃어 체중도 줄었습니다. 동료 조리원들은 그녀의 안색이 창백해지는 것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순자 씨 안 되겠어. 내일 병가라도 내고 좀 쉬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하지만 순자 씨는 그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딸 지은의 행복이 그리고 그 행복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JQ그룹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규모 해외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전략기획팀의 강민준 대리는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실무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었기에 그의 어깨를 누르는 중압감은 상상을 초월했죠. 밤낮 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보고서 작성, 해외 파트너사와의 시차를 맞춘 화상 통화는 그의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잠은 부족했고 식사는 불규칙했으며 신경은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움은 이제 팀 동료들뿐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느껴질 정도였고 심지어 아침에 마주치는 아파트 경비원의 인사에 짜증 섞인 한숨으로 답할 만큼 그의 감정 조절 능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그의 일상에 그리고 가장 만만한 대상에게 배설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안타깝게도 구내식당의 오순자 여사로 고정된 듯 보였습니다. 이전의 트집 잡기가 커피라면 이제는 에스프레소 수준으로 농축된 아기만이 남아 있었죠. 그는 순자 씨를 볼 때마다 자신의 모든 불행과 스트레스가 그녀 때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그날은
민준이 밤샘 작업 끝에 제출한 중요 보고서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박 팀장으로부터 공개적인 질책을 당한 직후였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직속 상사인 박 팀장에게는 감히 표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억눌린 감정의 찌꺼기들이 시한폭탄처럼 그의 내면에 쌓여가고 있었죠. 점심시간 그는 터덜터덜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지만 오늘은 식욕도 다른 곳에 갈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순자 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감기 기운이 심해져 열도 조금 있었고 아침부터 어지럼증을 느꼈지만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간신히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배식대 한쪽에서 국을 푸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손놀림이 조금 더뎌 보였습니다. 이것이 민준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순자 씨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평소보다 훨씬 더 크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장난하는 거요? 국 한 그릇 푸는데 세워라 내워라 걸립니까? 당신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나 기다려야 하는지 안 보여요? 눈이 있으면 좀 보라고. 순자 씨는 깜짝 놀라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살기마저 느껴질 정도였죠. 죄송합니다. 손님,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민준은 그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 그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아프긴 뭐가 아파. 꾀병 부리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해. 하기야 뭐 당신처럼 능력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이런 하찮은 식당 일 말고 더 있겠소? 젊어서 뭐라고 살았길래. 이 나이 먹도록 남이 먹다 버린 음식 찌꺼기나 치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소? 아, 자식은 제대로 된 인간으로 키웠는지 모르겠네. 당신 같은 엄마 밑에서 뭘 보고 배웠을지 안 봐도 훤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나 불만을 넘어선 한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송두리째 짓밟는 폭언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고 오직 민준의 잔인한 목소리만이 그녀의 귀와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죠.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어머, 순자 씨. 옆에 있던 동료 조리원 김 씨가 다급하게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한 젊은 사원은 스마트폰으로 이 광경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직장 동료인 김 대리가 보다 못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 대리님, 지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화가 나신다고 해도 저 연세 드신 분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습니까? 민준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눈초리들과 김대리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가 심해? 나는 틀린 말한 거 하나 없어. 자기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한테 따끔하게 충고 좀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당신들이 뭔데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야. 그는 마치 광기에 휩싸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식당 관리자와 보안 요원까지 달려와 민준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한동안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시피 했습니다. 순자 씨는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탈의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한참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깊은 절망과 인간적인 모멸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날 저녁 딸 지은은 퇴근하고 돌아온 엄마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으며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지은이 아무리 캐물어도 순자 씨는 그냥 좀 심한 감기 몸살이야. 괜찮다, 괜찮아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엄마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엄마의 표정은 계속 어두웠고 밤에 잠을 설치는 소리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오늘 엄마의 모습은 그 모든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회사에 찾아가 봐야겠어. 지은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무엇을 숨기고 있든 더 이상 이렇게 혼자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고 다음날 점심시간에 맞춰 JQ그룹 본사로 찾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곳의 분위기도 살피고 혹시 동료분들에게 엄마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 결심이 얼마나 엄청난 파국의 서막을 열게 될지를 말입니다. 전날 구내식당에서 벌인 추태에도 불구하고 강민준 대리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순자 여사에게 본때를 보여줬다는 뒤틀린 만족감에 휩싸여 있었죠. 그의 사고방식 속에서 순자 씨는 마땅히 받아야 할 훈계를 받은 것뿐이었고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를 넘어선 정의 구현에 가까웠습니다. 밤사이 익명 게시판이 자신의 이야기로 시끄러웠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는 능력 없는 것들의 시기 질투 정도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마비시킨 지 오래였던 것입니다. 아침에 면도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JQ그룹의 유능한 엘리트 사원이며 사소한 일로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이 갈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그의 귀에 상세히 보고된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불만 표출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인격 모독 행위였죠. 심지어 일부 직원이 촬영한 동영상까지 암암리에 돌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박 팀장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고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인사팀장과 면담을 가졌고 강민준 대리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민준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회사의 명예를 더럽힌 직원을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출근 후 박 팀장은 민준을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 대리 어제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일 전부 보고받았네. 민준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대꾸했습니다. 팀장님, 그건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서비스 태도에 대해. 오해? 박 팀장은 민준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수많은 직원이 목격하고 심지어 동영상까지 돌고 있는 마당의 오해라니. 자네,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는가? 자네의 행동은 명백한 직장 내 폭언이자 모욕 행위일세. 회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네.
조만간 인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자네를 소환하게 될 걸세. 그때 가서도 지금처럼 변명으로 일관할 생각인가? 민주는 박 팀장의 단호한 어투와 인사위원회라는 단어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순자 씨가 과민 반응을 했고 주변 사람들이 이를 키웠다고 생각하며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반성의 기미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찾으려는 계산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한편 이지은은 약속한 점심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JQ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엄마가 평소 좋아하는 단팥빵과 따뜻한 유자차가 담긴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밤새 엄마 걱정에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그녀는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실까? 내가 너무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시면 어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잠시 망설였지만 혹시라도 엄마가 자신의 방문을 거절할까봐 이내 스마트폰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어떻게든 엄마를 직접 만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안내데스크에 다가가 구내식당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친절한 안내원의 설명을 듣고 엘리베이터 홀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빨랐습니다. 거대한 빌딩,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낯선 긴장감. 엄마가 매일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셨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잠시 숨을 고르던 그때 바로 옆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며 빠르게 로비 반대편 출입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반사적으로 민준 씨 하고 부르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은 엄마를 만나는 것이 우선이었고 왠지 모르게 그를 부르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준 역시 지은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운명의 여신이 잠시 두 사람의 만남을 유예시킨 순간이었죠. 오순자 여사는 그날 아침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컨디션이 최악이었습니다. 어젯밤 딸 지은 앞에서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밤새도록 민준의 폭언이 귓가에 맴돌아 한숨도 자지 못했죠. 아침에는 도저히 출근할 용기가 나지 않아 결근을 생각했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안색과 퀭한 눈을 본 동료 조리원들은 하나같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자 씨, 정말 괜찮아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오늘은 그냥 조퇴하고 푹 쉬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다들.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일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순자 씨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만큼은 강민준과 마주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가능하면 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만 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구내식당은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심장도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구내식당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예상대로 넓고 활기찬 공간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많은 직원이 이미 자리를 잡고 식사 중이었고 배식대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그녀는 두리번거리며 엄마 오순자 여사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보통 어느 코너에서 일하시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넓은 식당을 한 바퀴 둘러볼 참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한쪽 국 배식 코너에서 힘겹게 국자를 놀리고 있는 사람, 바로 엄마였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지쳐 보이는 엄마의 모습에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엄마를 부르며 그쪽으로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맞은편 반찬 코너에서 배식을 받고 돌아서던 강민준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지은의 모습에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식판이 위태롭게 흔들렸죠. 지은아,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과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죠. 지은 역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민준을 마주치자 깜짝 놀랐지만 이내 반가운 마음에 활짝 웃으며 대답하려 했습니다. 민준 씨, 나 엄마 만나러 와. 하지만 그녀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는 딸의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던 오순자 여사가 딸 지은과 그 옆에 거의 얼어붙은 듯 서 있는 강민준 대리를 동시에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자신의 딸과 자신을 그토록 지독하게 괴롭히던 악몽 같은 존재가 한 공간에 바로 눈앞에 함께 서 있다니. 순자 씨는 순간 현기증을 느끼며 배식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지 지은아 저분은 하는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엄마와 민준의 극도로 당황한 표정,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도 냉랭한 기류를 감지하고는 직감적으로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민준 씨? 두 분 아는 사이세요? 지은의 물음에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것 같았죠. 순자 씨는 딸의 얼굴과 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열었습니다. 지은아, 이분이 어제 엄마한테 아니, 그동안 엄마를.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주변에서 식사를 하던 몇몇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민준의 난동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죠. 저기 저 남자 어제 그 식당 아주머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던 그 대리 아니야? 맞네, 맞아. 강민준 대리. 근데 저 여자분은 누구지? 설마 딸? 헐, 대박 사건이다. 그럼 저 아주머니가 자기 여자친구 엄마인 것도 모르고 그 난리를 쳤단 말이야? 웅성거리는 소리들, 의심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이 세 사람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의 깊어진 주름과 밤새 뒤척이던 한숨, 어딘지 모르게 항상 불안해 보이던 눈빛, 그리고 오늘 아침 유난히 창백했던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선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남자친구 강민준의 비겁한 침묵. 이 모든 것이 끔찍한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설마 정말 우리 엄마한테 당신이. 그녀의 목소리는 배신감과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죠. 민준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고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어리석고 잔인한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화살이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와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내 앞에서는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가 있냐고요. 지은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민준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넓은 구내식당 전체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 씨는 딸을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은 이 기막힌 드라마의 결말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완벽했던 세계는 바로 그 순간 산산조각 나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밑이 꺼져 들어가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는 자신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음을,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지은의 울부짖음은 마치 화산 폭발의 서곡처럼 JQ그룹 구내식당 안에 응축되어 있던 모든 감정을 일시에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주먹이 강민준의 잘 다려진 와이셔츠 위로 떨어질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가격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쌓아 올린 민준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 그와 함께 그렸던 미래의 청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 대한 순수했던 사랑과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과 민준의 양심, 그리고 구내식당 안의 모든 이들의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내 남자친구일 수 있었어요? 지은은 거의 탈진한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보여줬던 그 모든 다정함, 그 모든 배려들 전부 다 뭐였어요? 우리 엄마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면서 내 앞에서는 천사 같은 가면을 쓰고 연기했던 거예요? 당신 양심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거냐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격한 감정으로 갈라지고 끊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배신감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방울져 떨어졌지만 민준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불타는 석탄처럼 이글거렸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의 추악한 실체를 마주한 여인의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처절하리만치 강렬한 눈빛이었죠. 강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져서 지은의 말들이 제대로 의미를 이루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웅웅거릴 뿐이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해 보였고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변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일말의 이성적인 판단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혀는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벌어진 입술 사이로 의미 없는 숨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죠.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 그의 본능이 뒤늦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던 오순자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딸을 바라보는 민준의 시선 앞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당신은 내 딸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았고 한 인간으로서 나의 존엄성을 처참하게 유린했소.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쇠심줄 같은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 귀한 딸을 맡길 수 없소. 아니, 당신은 그 누구와도 진실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당신의 그 오만함과 편견이 당신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부디 평생 잊지 마시오. 그것은 단순한 원망이나 분노를 넘어선 한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낙인이 되어 민준의 영혼 깊숙이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구내식당 안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순자 씨의 말과 지은의 절규가 이어지면서 점차 민준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과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자기 여자친구 어머니한테 저런 짓을 하고도 태연하게 밥을 먹으러 와? 완전 사이코패스 아니야? 소름 돋는다, 진짜. 저런 놈은 회사에서 당장 잘라야 해. 우리 회사 망신이다, 망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수군거림은 점차 커져서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민준을 덮칠 듯 밀려왔습니다. 평소 그에게 아부하며 따르던 몇몇 후배 사원들조차 이제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JQ그룹 내에서 쌓아 올린 모든 인간관계와 명성은 이 순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더 이상 이 끔찍한 광경을 그리고 강민준이라는 존재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민준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강민준 씨, 당신과의 모든 기억, 당신이 내게 줬던 모든 것들, 오늘 이 순간부로 내 인생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엄마와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을 용서하는 일은 내 평생 없을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지은은 엄마를 부축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민주는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세계를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은과 순자 씨가 구내식당을 가로질러 출입구로 향하는 동안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 사이로 길이 열렸습니다. 몇몇 여직원들은 안타까움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으로 두 모녀를 바라보며 작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고 나이 지긋한 직원들은 혀를 차며 민준의 인두겁을 쓴 악마 같은 행태에 치를 떨었습니다. 두 모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구내식당 안의 모든 시선은 다시 한번 홀로 남겨진 강민준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복판에 내던져진 죄수처럼 모든 사람들의 적나라한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굵은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달아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꼼짝할 수가 없었죠.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지은의 절규와 순자 씨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적인 독백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마치 들불처럼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목격자들의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JQ그룹의 익명 온라인 게시판 JQ 라운지는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속보 구내식당에서 역대급 막장 드라마 실시간으로 펼쳐짐. K모 대리 여친 어머니께 상습 갑질 현장 발각. 충격 고발 전략 기획팀 K대리의 두 얼굴. 그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증거 다수 확보. 분노주의 JQ의 수치. 인면수심 K대리의 퇴출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의 게시글들이 불과 몇 분 사이에 수십 개씩
올라왔고 각 게시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댓글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죠. 민준의 과거 행실에 대한 온갖 폭로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와 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조롱, 그리고 순자 씨와 지은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정의 글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일부 능력 있는 네티즌들은 민준의 과거 SNS 활동까지 찾아내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까발렸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여러 팀원으로부터 온 보고 메시지와 익명 게시판의 캡처 화면들이 어지럽게 띄워져 있었죠. 그가 한때 JQ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 중 하나라고 믿었던 강민준. 그러나 오늘 그가 목도한 것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인간적인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심한 작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람 보는 눈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함께 이 사태를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긴급 인사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폭풍의 눈이 되어버린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박 팀장이 구내식당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여전히 술렁이는 분위기였지만 강민준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 반경 몇 미터 안으로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아 마치 섬처럼 고립된 모습이었죠. 박 팀장은 성큼성큼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팔뚝을 우악스럽게 붙잡았습니다. 민준은 그제야 현실로 돌아온 듯 공허한 눈빛으로 박 팀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민준 씨. 박 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게. 아니, 자네가 가야 할 곳은 내 사무실이 아닐세. 인사팀으로 직행해야겠어. 무슨 변명이라도 하고 싶다면 그곳에 가서 실컷 하게나. 박 팀장은 민준을 거의 끌다시피 하여 구내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민준의 등 뒤로는 수많은 직원의 싸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 짧은 거리 동안 마주치는 모든 직원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걸음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인간적인 혐오감마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강민준은 마치 자신이 발가벗겨진 채 조리돌림을 당하는 듯한 극도의 수치심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JQ그룹에서의 경력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파국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의 아비규환과도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이지은은 어머니 오순자 여사의 떨리는 팔을 부축한 채 JQ그룹의 거대한 유리문을 나섰습니다. 한낮의 태양은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지은의 세상은 한순간에 암흑으로 변해버린 듯했죠. 등 뒤로 느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그 속에는 동정도, 호기심도,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조롱까지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곁에 있는 어머니의 안위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딸의 부축에 간신히 몸을 의지한 채 아무 말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방금 전 딸과 함께 흘렸던 눈물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그들이 겪어야 했던 참담한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지은은 엄마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엄마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미세한 떨림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그 어떤 말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 석자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밀려드는 깊은 허탈감은 그녀를 거의 질식시킬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의 민낯이 이토록 추악하고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자 씨는 마치 오랫동안 눌러왔던 스프링이 끊어진 것처럼 소파 위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엄마 곁으로 다가가 물을 건넸지만 순자 씨는 물잔을 받을 기력조차 없는 듯 눈을 감은 채 가쁜 숨만 몰아쉬었죠. 그 모습을 보는 지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병원 갈까? 응? 지은의 다급한 물음에 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한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저 회사 더는 못 다니겠다. 그것은 이미 예정된 결론이었지만 엄마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말없이 엄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엄마의 고통과 수모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JQ그룹으로 다시 달려가 강민준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지금은 엄마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응, 엄마. 당연하지. 당장 그만둬. 그런 더러운 곳에서 엄마가 단 하루라도 더 있을 필요 없어. 지은은 애써 씩씩한 목소리를 냈지만 눈가에는 이미 새로운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있잖아. 엄마 혼자 아니야. 우리 같이 어떻게든 헤쳐나가면 돼. 그날 밤 지은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엄마는 지쳐 잠이 들었지만 간간히 잠꼬대처럼 신음소리를 내뱉어 지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죠.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 민준 씨랑 헤어졌어. 그리고 우리 엄마 일도. 차마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지는 못했지만 친구는 지은의 짧은 메시지만으로도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즉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은은 친구의 따뜻한 목소리에 결국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리며 오늘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두서없이 쏟아냈습니다.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지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함께 분노하고 때로는 함께 안타까워하며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작은 위로가 지은에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한편 강민주는 박 팀장에게 거의 반강제로 이끌려 인사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인사팀이 있는 건물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그 짧은 시간은 그에게 지옥과도 같았죠.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직원이 그를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는 것 같았고 등 뒤에서는 저 사람이 그 K 대리래. 어머, 얼굴 두꺼운 것 좀 봐 하는 비난의 속삭임이 칼날처럼 그의 귀에 와박혔습니다. 한때 선망과 질투의 대상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하고 일그러진 모습은 생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인사팀 사무실은 차갑고 건조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인사팀장과 박 팀장, 그리고 법무팀에서 나온 듯한 직원 한 명이 딱딱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민주는 그들의 앞에 죄인처럼 앉혀졌습니다. 강민준 씨, 오늘 구내식당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본인에게
직접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소문으로는 강민준 씨가 특정 구내식당 직원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행위를 가했고 오늘 그 직원의 따님인 이지은 씨와 마주치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인사팀장의 낮고 날카로운 질문이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 있었고 심장은 공포로 미친 듯이 뛰어댔죠.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나는 JQ의 엘리트인데 현실을 부정하려는 생각과 함께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 씨에게 내뱉었던 모욕적인 말들, 그녀의 슬픔에 잠긴 얼굴, 그리고 지은의 절망적인 눈빛까지. 강민준 씨, 대답하십시오. 침묵은 인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무팀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아주머니가 일을 너무 못해서 그래서 몇 마디 한 것뿐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그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고 오히려 회의실 안의 분위기를 더욱 싸늘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몇 마디? 강민준 씨,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건가? 자네가 한 짓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고 인격살인이었어. 자네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는지 알고나 있나? 자네는 더 이상 JQ의 직원이 될 자격이 없어. 박 팀장의 격노한 외침에 민주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힘없이 축 처져 있었고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절망의 빛이 감돌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후였습니다. 인사팀은 민준에게 잠정적인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추후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는 터덜터덜 인사팀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이미 그가 알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팀원들은 그를 유령 취급하며 노골적으로 피했고 그의 책상 위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놓여 있었죠. 그는 짐을 챙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마치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등 뒤로 JQ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영광도 보호도 제공해주지 못하는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집안의 적막함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지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의 번호를 차단해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고 절망적인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하찮은 식당 아주머니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나도 뒤늦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JQ그룹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민준 사건은 밤사이 익명 게시판을 넘어 주요 언론사의 사회부 기자들에게까지 제보가 들어간 상태였고 몇몇 인터넷 언론에서는 이미 대기업 직원 갑질 논란, 피해자는 여친 엄마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홍보팀과 법무팀은 비상이 걸렸고 긴급 대책회의가 연이어 소집되었죠. 최고 경영진은 이번 사태가 자칫 그룹 전체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하고 신속한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그들에게 강민주는 이미 버려진 카드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오순자 여사는 다음날 아침 일찍 딸 지은의 부축을 받으며 JQ그룹 구내식당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미리 작성해온 사직서를 식당 관리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관리팀장은 이미 사건의 전말을 대강 파악하고 있었기에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의 사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오 여사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회사가 강 대리 문제는 책임지고 처리할 겁니다. 여사님은 아무 잘못 없으시잖습니까? 아닙니다, 팀장님. 그동안 여러모로 신세 많이 졌습니다. 하지만 더는 이곳에서 웃으며 일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 이미 이곳을 떠났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탈의실에 들러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물함을 정리할 때 구내식당 동료들이 하나둘씩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작은 봉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 씨, 이거 우리가 조금씩 모은 거예요. 약소하지만 새 출발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순자 언니. 언니 없는 식당이 얼마나 허전할지 그래도 언니 결정 응원할게요. 꼭 더 행복해지셔야 해요.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과 눈물 어린 격려에 순자 씨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강민준 같지는 않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작은 위안과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딸과 함께 JQ그룹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질긴 악연을 끊어냈다는 후련함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질 것이고 그 길은 분명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의미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희미하게나마 믿고 싶었습니다. 강민준의 사회적 생명은 사실상 그날로 끝장이 났습니다. 그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대략적인 사건의 내용은 이미 일부 언론과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간 상태였고 JQ 갑질남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과거에 SNS에 과시용으로 올렸던 사진들과 허세 가득한 글들은 이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인터넷 세상을 떠돌았죠. 그와 연락을 주고받던 몇 안 되는 친구들마저 하나둘씩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의 부모님에게까지 이 불미스러운 소식이 전해져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적 지위와 인맥, 그리고 번지르르한 겉모습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좁고 어두운 오피스텔 방 안에 홀로 갇혀 끝 모를 절망과 후회의 늪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힘을 가졌습니다. 강민준에게 닥친 시간은 후자에 가까웠죠. JQ그룹 본사 구내식당에서 벌어졌던 그날의 끔찍한 사건 이후 그의 삶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JQ그룹의 공식 징계위원회는 예상대로 그에게 파면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번 사태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사내에 공표했죠.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속적인 괴롭힘 및 인격 모독, 허위사실 유포 시도, 회사 품위 손상 등이 그의 공식적인 파면 사유였습니다. 더 이상 JQ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명함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면 이후 강민주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그가 저지른 만행은 이미 아름아름 업계에까지 퍼져나간 상태였고 JQ 갑질남이라는 꼬리표는 그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할 때마다 어김없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몇몇 중소기업에 익명으로 이력서를 내보기도 했지만 면접 단계에서 과거 경력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의 정체가 드러나기 일쑤였고 면접관들은 싸늘한 시선과 함께 불합격 통보를 안겨주었죠. 한때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명문대 졸업장과 화려한 경력은 이제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생활은 비참해져 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은 진작에 처분해야 했고 그는 보증금도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의 낡고 허름한 원룸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나 건설 현장 일용직이라도 알아보려 했지만 그의 오만한 성정과 사람을 대하는 서툰 방식은 그마저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배달 음식 용기와 빈 술병만이 어지럽게 나뒹굴었고 한때 깔끔했던 그의 외모는 덥수룩한 수염과 퀭한 눈 그리고 체념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자신이 오순자 여사와 이지은에게 저질렀던 일들을 곱씹으며 뒤늦은 후회와 자책감에 몸부림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그는 허름한 차림으로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소주 한 병을 사들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맞은편 상가에 새로 생긴 듯한 작은 반찬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손맛이라는 따뜻한 간판 아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고르고 있었고 가게 안에서는 분주하지만 활기찬 모습으로 손님을 맞는 두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 바로 오순자 여사와 이지은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하얀 위생모를 쓰고 환한 미소로 손님에게 반찬을 담아주고 있었고 지은은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손님을 응대하며 계산을 돕고 있었죠. 가게는 작았지만 그곳에는 온기와 행복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민준의 초라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차마 그들 앞에 나설 용기가 없어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짓밟았던 그들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게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한편 오순자 여사의 반찬 가게 엄마의 손맛은 개업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동네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맛집으로 떠올랐습니다. JQ그룹 구내식당에서 수년간 일하며 갈고 닦은 그녀의 손맛은 그야말로 일품이었죠.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내는 수십 가지의 반찬들은 하나하나 깊은 맛과 정갈함을 자랑했습니다. 거기에 딸 지은의 젊은 감각이 더해져 가게는 아기자기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꾸며졌고 SNS를 통한 홍보도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디자인 회사에 다니면서도 퇴근 후나 주말에는 온전히 엄마의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메뉴판 디자인부터 포장 용기 선택, 온라인 주문 시스템 구축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때로는 고된 일과에 지칠 때도 있었지만 엄마와 함께 웃으며 일하는 지금이 그녀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강민준과의 악몽 같았던 기억은 이제 희미한 과거의 상처로만 남아 있었고 그녀는 엄마의 곁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밝고 친절한 응대는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도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했고 엄마의 손맛은
단순한 반찬 가게를 넘어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순자 씨의 옛 구내식당 동료들도 종종 가게를 찾아와 일손을 거들거나 팔아주며 그녀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그들은 순자 씨의 음식 맛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가게의 성공을 의심치 않았죠. JQ그룹의 몇몇 직원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 반찬을 사가며 과거의 일에 대해 대신 사과하고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기도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든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더욱 정직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수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삶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는 현재에 대한 만족감만이 빛나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을 무렵 지은은 우연히 길에서 초라하게 변해버린 강민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사장 인부들 틈에 끼어 힘겹게 벽돌을 나르고 있었고 한때 빛나던 그의 눈빛은 완전히 생기를 잃은 채 공허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지은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 감정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한 인간이 스스로를 얼마나 처참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확인 같은 것이었죠.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덧 저녁 장사를 마감할 시간, 엄마의 손맛 가게 하는 따뜻한 음식 냄새와 모녀의 정겨운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는 마지막 남은 반찬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지은은 내일 나갈 단체 주문 목록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었죠. 우리 딸, 오늘 고생 많았다. 이제 들어가서 푹 쉬어. 순자 씨가 지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엄마야말로. 그래도 오늘 매출 최고 아니야? 이 기세면 조만간 2호점 내는 거 아니야, 몰라. 지은이 장난스럽게 웃자 순자 씨도 환하게 마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고단함보다는 뿌듯함과 행복감이 넘실거렸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란히 밤길을 걷는 모녀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가로등 불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악의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땀과 진실한 마음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뿌린 악의 씨앗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지만 오순자 여사와 이지은이 뿌린 선의와 노력의 씨앗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살아 숨쉬며 그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을 그들의 삶이 웅변해주고 있었습니다.